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세계 투자은행 업계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했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기대 이상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에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반도체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반도체 수요 둔화에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런데 올해 AI 열풍과 반도체 수요 회복이 되면서 다시금 수출 효자 상품이 됐어요. 올해 3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 증가하면서 호조세가 두드러졌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배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같은 어떤 상황에 힘입어서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네. 글로벌 IB UBS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3%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아울러 CT 같은 경우는 2%에서 2.2%, HSBC는 1.9%에서 2%. 각각 전망치를 일제히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네, 모든 투자은행들이 지금 전망치를 높여잡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투자은행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전망치를 높여잡은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일단 UBS를 먼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출과 생산에 대한 긍정적 시작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또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서 수출과 생산 회복에도 한층 힘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CT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IT 투자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요 증가가 우리나라 설비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를 3.4%에서 3.8%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HSBC의 경우에 미국의 강한 성장세와 중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은 글로벌 무역 증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바클레이즈는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수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하반기에도 어떤 이러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반도체 회복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과 유사하게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2일 통화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 2.1%에 부합을 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근거로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 호조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을 또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또 IT 업종에 속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수출은 확실히 저희 예상보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한은이 다음 달 23일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지금의 2.1%에서 더 높일지도 좀 관심사입니다. 한 달 뒤 전망치는 그때가 저희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에서 바라본 우리 경제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자주 사용한 앱 2위, 네이버와 유튜브 제쳐. 이제 인스타그램이 확실히 대세 SNS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이는데 주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이 인스타그램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됐다고요. 그렇죠. 젊은 층들은 확연하게 지금 페이스북이나 X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 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맛집 등을 찾을 때도 인스타로 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공유보다는 인스타 아이디 공유가 더 편해.
편해지고 있고 이게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증명이 됐어요. 네. 인스타가 1분기에 네이버와 유튜브를 제치고 한국인이 자주 사용한 앱 이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YG앱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1분기 월 평균 실행 횟수가 약 149억 회인데 네네. 이게 지금 카카오톡 727억 회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의 실행 횟수는 이제 작년 1분기 109억 회로 이제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에 이어서 4위였어요. 네. 그런데 작년 4분기 137억 회로 급증하면서 유튜브를 제치고 3위까지 올라섰고요. 네. 올해 1분기는 네이버까지 넘어섰습니다. 지금 1년간 인스타그램의 실행 횟수 증가폭이 지금 35%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그 켜고 끄는 이 네. 실행 횟수가 그렇죠. 많은 상황인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앱을 켜놓고 이 네. 앱을 쓰고 있는 그 머물러 있는 시간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한국인이 오래 사용한 앱의 부문에서 네이버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201억 9천만 분으로 유튜브 1,057억 분, 이제 카카오톡 323억 분, 네이버 206억 분에 이어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이버와의 격차는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88억 5천만 분에 달했지만요. 네. 1년 새 4억 8천만 분으로 좁혀져서 이 조만간 추세로 봤을 때는 사용 시간에서도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은 1년간 이제 한 달 평균 5억 5천만 분 가량 급증을 했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1억 5천만 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인기를 끄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SNS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젊은 층들이 활발하게 활용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를 많이 쓰는 데다 이 실행 후에도 상당히 오래 머무르는 데 따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SNS 트렌드 지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또 연령별 선호도 결과를 보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20대가 33%로 가장 높아서 네. 이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페이스북과도 대조를 보였어요. 네. 이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토종 앱들에 비해서 출시 역사는 짧지만 2022년 2월에 이 짧은 영상 숏폼 서비스인 이 릴스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젊은층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제 급성장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이제 실행 횟수 성장도 빠르고 체류 시간도 긴 편이어서 앞으로 이 어떤 인스타그램의 어떤 성장이 또 전망되고 있고요. 네, 릴스가 주 무기였네요.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통계 결과였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52주 최저가, 출혈 경쟁 우려. 이 전기차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간밤에도 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요. 맞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제 7거래일째 하락해서 한 주당 140달러 선에서 턱걸이를 했어요. 예. 뉴욕 증시에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3.4% 내린 142.05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1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는 지금 140달러 선을 넘어서서 내려가서 이제 138.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운 거예요. 네. 올해 들어서는 낙폭이 43%에 달하는데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수준이죠. 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4,524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는데 네. 지금 미국 상장기업 시총 순위에서 이제 월마트와 엑손모빌, 유나이티드 헬스에 이은 15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요새 뭐 중동 분쟁도 있고 미국 네.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하면서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유독 이 테슬라 약세가 심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간밤의 주가 하락은 테슬라가 지난 주말 이제 단행한 가격 인하 방침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주력 모델 3종의 판매 가격을 뭐 $2,000씩이나 낮췄어요. 거기에 21일에는 중국에서도 모든 모델의 판매 가격을 14,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씩 가격을 내려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가 1분기에 너무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이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서 이 재고를 좀 털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내리고 나면은 이익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주력 제품인 모델 Y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60만 원에 이제 할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여 만에 가장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테슬라를 모델 Y를 4,76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이제 손익분기점, 더 나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의 라이벌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전기차 업체 리오토는 전체 라인업의 이제 가격을 6에서 7% 인하를 했고요. 네. 또 전 세계 판매 1위인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모든 인기차 중에 가격을 연이어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이제 전기차 시장의 가격 전쟁은 뭐 물론 테슬라가 먼저 이제 포문을 열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2022년 말부터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77조 원 보수 패키지에 대해서 주총에서 뭐 다시 투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뭐 사이버트럭 리콜 소식도 이어지면서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가격 인하의 리콜까지 산 넘어 산이네요. 네. 이 테슬라가 곧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실적 예상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그렇죠. 그 현지 시간으로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입니다.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뭐 테슬라 투자자라던가 뭐 전기차 투자자, 배터리 투자자 등 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증권가에서는 중국 사업 악화 등의 영향으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0% 급감하고 매출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달 초에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인도량이 이제 작년 동기보다 8.5%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요. 네.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10%가량 감원에 나서기도 했어요. 이 테슬라 실적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수요의 향방을 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에도 이 실적 발표 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아침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까지 들어봤는데 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오던 회사는 네.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6.1% 급등을 했어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예. S&P 500 주요 편입 종목 중에서도 상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오. 거기다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니까 예. 지금 테슬라하고는 주가가 거의 반대로 움직인 셈이죠. 이게 전기차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주춤한 사이에 어떤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고요. 예. GM이 1.98%, 스텔란티스가 1.91% 상승하는 등 이제 미국 자동차 빅3 모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자은행 업계의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 테슬라 주가 관련 소식까지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